올해 한국 시리즈는 5차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이번 한국 시리즈의 총평을 두 분들에게 한 말씀씩 듣고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까요? 단장부터 하시죠.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요? 단장. 먼저 하나는 우승기회 3번을 놓친 게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제가 하나 관계자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10월 1일 날 이게 문학 그 SSC 전 때 9회 초에 9회 말이죠. 9회 말에 석점차 역전패. 그다음에 이제 10월 22일 플레이오프 4차전 때 그 4점차 역전패. 그다음에 10월 30일 한국 시리즈에서 9회 초 3점차 역전패. 이거 너무 뼈 아팠어요. 맞죠. 이게 한 번이라도 기회를 살렸으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그게 가장 그 기억이 많이 남고요. LG는 특정 선수가 이끄는 팀이 아닌 그러니까 여러 선수들이 함께하는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원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원팀 같아요. 네, 맞아요. 지난해 기아가 우승한 거는 슈퍼스타 김도영이 있고, 뭐 최영우, 뭐 양현종, 나성범 이런 걸출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누가 이렇게 돋보이는 건 아닌데 골고루 잘했습니다. 맞아요. 네, 골고루 잘해서 이게 구단들의 로망. 이게 사실 이런 팀을 원해요. 그러니까 누구 한두 명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명이 잘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팀워크, 케미 뭐 이런 게 돋보였던 그런 팀이고 수비는 역대 최고 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역대. 그러니까 이게 뭐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최고의 팀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탑5 안에 들 것 같아요. 수비만큼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사실 LG가 투수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선발이든 불펜이든. 근데 수비가 다 이걸 메꿔주는 거예요. 돋보였습니다. 정세영 기자는요? 저도 원팀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일단 한준평 짧게 하면 원팀과 영경엽 감독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원팀 단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LG를 보면요. 지금 그 팀 타율, 그러니까 전체적인 타율을 보면 규정 타석을 채운 선수 중에 LG 선수들 중에 가장 높은 선수가 신민재인데요. 이게 타격 9위밖에 안 돼요. 오스틴 딘 홈런 많이 쳤는데 전체 5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유영찬 같은 경우에 구원 부분 8위. 그러니까 어느 하나 톱 클래스를 올해 찍은 선수가 없는 가운데서도 이런 선수들이 고루 활약해서 물론 오스틴이는 좀 빼놓고 이렇게 활약해서 사실 임창규 선수 같은 경우에도 평균 자책점이 3.03인데 전체 7위예요. 물론 토종으로 따지면 이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어느 하나 특출난 1위 찍은 선수들이 없는데도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원팀 그리고 그 중심에 영경엽 감독이 이런 선수들을 전략과 전술로 정말 잘 적재적소에 좀 잘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뭐 LG는 더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이렇게 하면 김서현으로 시작해서 김서현으로 끝났다. 이 말은 좀 아프네요. 이게 올가을 한화 야구를 보면 김서현이라는 이 세 글자가 그냥 가을을 지배해 버렸어요. 감독이 기용법을 두고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그 기용법 때문에 하나의 야구가 어떻게 보면 더 찬란한 성적을 낼 수는 있었지만 그게 거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 중심에 김세현 선수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김세현을 시작해서 이 김세현 이슈가 우승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슈로 모든 입술을 먹어버렸어요. 그게 하나 야구의 올해 가을에 총평. 총평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한국 시리즈 5차전에 있었던 현장에서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 2차전은 잠실에서 열렸고요. LG가 의외로 사실 그 3주를 쉬고 올라왔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나 타격감 같은 것이 조금은 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손쉽게 이기고 2연승을 먼저 거뒀어요. 일단 1차전에 8점, 2차전에 13점이에요. 맞죠? 13점, 13대 5를 맞아요. 그러니까 1, 2차전에 21득점을 냈거든요. 이게 역대 제가 기재를 생활을 하면서 한 20년 가까이 보면 1, 2차전에 그 우승팀이 이 정도 점수를 초반부터 화끈하게 낸 게 몇 번이나 있었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LG를 좀 칭찬하고 싶은 게 LG는 정말 접근을 잘했어요. 접근을 잘하고 실행에 올렸던 게 바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속 160km 공을 던지는 이 배팅 머신 거기에 고무공까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첫날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놓고 그거를 또 그 원래 위치가 아닌 진짜 앞에 좀 당겨가지고 좀 더 당겨가지고 선수들한테 눈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LG 타선의 주된 화두가 딱 그거였어요. 문동주, 폰세, 정우주 이런 친구들은 다 155 이상을 던지는 그렇죠. 이 공을 쳐야지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다. 그래서 빠른 공의 적응에 대한 것이 LG 큰 화두였고 그걸 위해서 요걸 준비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맞아 떨어진 셈이 됐죠.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한국 시리즈 직행팀은 3주를 쉬잖아요. 네. 그러면 타격감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투수들은 쌩쌩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였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타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2차전에 21득점이라는 거는 저도 뭐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되게 드문 현상입니다. 맞아요. 근데 반대로 투수들은 생각보다 구위가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 들어갔고 진짜 LG의 가장 큰 장점 타선이 좀 그래도 가용 자원이 불펜이 좀 많아요.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충분히 쉬었다? 그럼 9위로 압박하겠구나. 선발 싸움에서 밀리면 불펜 싸움에서는 적어도 한화가 압승을 거두겠는데 거의 뭐 정반대 결과가 나왔고 특히 그렇죠. 또 유영찬 선수가 또 앞에 초반에 또 무너져 버리고 이러니까 영경혁 감독도 사실 멘붕이 온 거죠. 근데 결국 타자들 그리고 수비의 힘으로 이걸 이겨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입장에서는 사실 플레이오프가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삼성과의 대결이 특히 5차전에서 폰세 와이스를 다 썼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전에서 펼쳐질 3, 4, 5차전에 좀 희망을 걸고 무게 중심을 좀 더 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전에서는 3차전만 승리를 하게 되죠. 그렇죠. 폰세 나간 경기에서 일단 승리를 했고 네. 또 좀 극적인 그쵸. 뒤집기 승부가 나와서 좀 네, 우당탕탕이었습니다. 네. LG 같은 경우에는 불펜에 영경혁 감독이 끝나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불펜의 힘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요대로 이렇게 끝났으면 진짜 삿방으로 끝난다. 그랬는데 이제 야구가 절대 다 주지 않습니다. 네, 거기서 전혀 영경혁 감독이 계산이 없던 유영찬 선수 흔들림, 막 볼넷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뒤집히는 경기가 딱 돼버렸죠. 네. 근데 올해 야구가 진짜 예상이 안 맞는 해였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게 유연하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LG도 변수가 되게 많았어요. 네. 시리노스가 그 1차전 나와야 되는데 4차전은 밀렸죠. 근데 그 당시에 1차전 못 나올 때는 4차전도 못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변수 요인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걸 좀 유연하게 대처한 거죠. 그리고 네. 진짜 치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뭐 3차전까지 이게 앞에 SSG 같은 경우는 장염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네. 여기는 담 이슈가 그렇죠, 발생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장염 이슈에 시달렸던 SSG는 결국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선수마저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치리노스도 과연 이게 또 이 담이라는 게 옆구리 담이었는데 이게 또 시리즈를 지배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보란 듯이 또 잘 던졌어요. 잘 네. 던졌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거 하지 않고 잘 던졌던 이게 좀 눈길을 끌었고 저는 3차전이 이제 하나가 가져갔지만 4차전이 너무 아쉬워요. 하나 4차전이 이제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죠. 이게 네. 가장 많은 if가 많이 남아요. 그렇죠. if 만약에 이랬더라면이라는 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와이스를 끝까지 밀고 갔더라면 두 번째로 김서현을 약간 볼넷을 내줬을 때 내렸으면 아니면 투런을 맞고 나서 그 뒤에 내렸으면 그러니까 특히 투수 운용 쪽에서 if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페인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는 결과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나에 맞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지금 결과로 딱 드러난 게 정말 이 미스, 투수 교체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거슬러 좀 올라가면 저는 5차전 플레이오프 5차전 같은 경우에도 굳이 6대2 그 다음에 8대2 뭐 11대2까지 벌어졌는데 굳이 와이스를 그 상황에서 다 내보내야 될까? 끊고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좀 이상항영 같은 거는 그냥 거기는 불펜 피칭 한다는 개념으로 2이닝 정도 그 위에 점수차 너무 벌어졌거든요. 그 정도 점수차는 막을 수 있어요. 6점 이상, 7점 이상은 막을 수 있어요. 물론 네. 뚝딱뚝딱 하면 7점도 내주고 6점도 뽑고 이렇게 됐지만 거기서 아껴서 만약에 선발 한화가 1차전부터 뭐 KS 1차전부터 유현진 들어가고 2차전에 와이스 들어가고 3차전 폰세 들어가고
거기에 문동주를 뒤에 붙이고 지금 결과적으로 뒷문이 그냥 헐거워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이프들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시리즈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 선택부터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투수 운용에 대해서는 진짜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말씀처럼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비난은 오롯이 이제 김경문 감독한테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우리 월드 시리즈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월드 시리즈 우승 기회는요 안 와요. 네. 이게 요번에 하면 내년에 올 것 같죠. 그러니까 2연패 팀이 없잖아요. 당장에 누가 봐도 올해 기아가 최강이었는데 올해 못했잖아요. 야구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승 기회라는 게 요번에 놓치면 진짜 나중에 19년 뒤에 올 수도 있는 거고 30 몇 년 동안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롯데 얘기하나요? 롯데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총력전을 하는 거예요. 토론토도 그랬고 다저스도 그랬고 다저스는 지난해 해봤지만 근데 그게 그래야지. 저는 이게 우승을 위해서는 그 정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베스트를 했냐? 오히려 저는 한국 시리즈 5차전 같은 경우에는 결과로는 다 좋았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투수들. 근데 그 상황에 그 투수들이 나오는데 현장에서도 지금 여기서 갑자기 2점 차인데 뭐 다 올라와? 근데 김경문 감독이 그 전에 그 경기 전에 딱 그 얘기했거든. 오늘 안 쓴 투수들 다 내보낼 겁니다. 또 그거 다 지켰어요. 안 쓴 투수들 다 나왔어요. 네. 결과가 좋아서 이게 티가 안 났지만 만약에 거기서 점수가 무너지고 이게 점수차가 더 크게 벌어졌으면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경전을 벌이는 건가? 여론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튼 다시 4차전으로 돌아와서 네. 와이스의 역전은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예. 제가 이 포스시즌 경기 보면서 뭐 기아가 우승할 때죠. 2017년 두산 타선 그 1차전을 완전히 막 두산이 올랐는데 그 저희가 그런 표현 썼거든요. 양현종이 두산의 타선에 척추를 꺾어놨던 1대0 승리할 때. 약간 그때 이후로 그 쾌감 투수가 와 네. 경기를 지배할 수 있구나. 근데 와이스 선수가 거의 뭐 지배를 했죠. 근데 또 멋있었잖아요. 마지막에 야 이거 오지마. 야 이거 일단 영화에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처음에 이게 왜 그러나 싶었어요. 이거 왜 저렇게 흥분하지 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될 수 있다. 근데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물론 그러고 나서 또 맞았습니다. 맞아갖고 결국 7가 3분의 2인용이었죠. 거기서 그렇죠. 이제 교체가 됐는데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믿고 갔으면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월드 시리즈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마모토가 네. 6차전에 96구를 던졌는데 7차전에 불펜을 나와갖고 또 막잖아요. 2이닝 던졌어요. 2이닝 좀 2이닝, 그렇죠. 하여튼 그 정도 던진 것 같은데 9회 나왔죠? 9회인가? 예, 그러니까 야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또 하필이면. 그러니까 저는 그날 경기 이제 계속 봤는데 와이스 기분이 어떨까가 그렇죠. 예. 와이스가 이거 경기 끝나고 다 집합시켜도 할 말 없다. 감독 포함 다 집합해. 해도 할 말은 없다, 솔직히.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통 그 100개 이상을 117개? 네. 이를 던졌잖아요. 많이 던졌습니다. 많이 근데 던졌죠. 이런 경우에서 투수가 본인이 다 하겠다는 없잖아요, 사실 잘. 그러니까 이게 가을 야구라고 봐요, 저는. 이게 만 정규 시즌에 이랬으면 네. 이제 학명도 되죠. 근데 이제 우승을 하고 있고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2승 1패 상황이고 그 경기- 요거를 가져오면 2승 2패가 되고 이러면 진짜 모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도 이제 도파민이 그냥 네. 완전 분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벤치에서도 오케이. 너무 이제 막 선수가 흥분해 저러고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이게 더 회자가 되는 이유는 이 이후에 김서현이 올라와서 네. 역전의 단초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상 아까 말한 이 한화의 가을 야구는 김서현으로 시작해서 김서현으로 끝났다. 김서현 시리즈였다라는 말의 정점이 사실 4차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4대1로 이제 했고 올라오자마자는 잘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웃카운트 하나 잘 맞고 그리고 이제 포효했고 네. 2루 땅볼이었나요? 예, 맞고 2루 플라이. 플라이였어요. 네. 예. 그리고 하고 맞고 4대1로 앞선 이제 9회 이제 딱 나왔는데 선수 타자 오지환이었는데 볼넷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보시면 이게 격차가 그러니까. 꽤 컸어요. 야, 이거 이제 흥분했구나. 이런 상황에서 박동원 선수 홈런이 빡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통 일반적이면
바꾸죠. 느낌이 싸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정규리그 10월 1일 날 경기 SS전 네. 그때도 볼넷 홈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거기서 저는 끊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뒷투수가 주자 없을 때 올라오는 거하고 주자 있을 때 올라오는 게 확실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루 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죠. 박상원 선수가 결국에 역전됐잖아요. 그렇죠. 뭐 속으로 이제 우리가 뭐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은 사실 선뜻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려면 이제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었을까 저런 생각이었을까 이제 짜맞추게 되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그런 겐또조차 안 써요. 그러니까 올해 이 하나의 가을 야구를 보면 플레이오프부터 한국 시리즈까지 이걸 보면 김경문 감독이 지금 경기 전에 사전 인터뷰 했던 대로 많이 그대로 갖고 말 그대로. 네, 왜냐하면 폰세 와이스로 마무리하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진짜 점수차가 그렇게 벌어졌는데 그리고 누구 마무리 올립니다. 어떤 뭐 5차전 같은 경우 한국시 5차전 것도 안 쓴 투수들 다 쓰겠습니다. 김세현이 올라갑니다. 다 지켰어요. 근데 그대로 다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감독 입장에서 2022년 한국 시리즈 때 키움의 홍은기 감독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서 그때 홍은기 감독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모든 상황은 열려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유도리있게 할 수 있는데 본인은 계속 이거를 다 말을 했고 그걸 그대로 지켰어요. 근데 거슬러 오라면 NC 때 나성범 선수 그때도 투수 쓴다 결국 썼어요. 4대2인데 거기서 두산이 오지원 타석을 써버렸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100개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5차전에도 한국시리즈 5차전에도 LG가 생각했던 투수들 왜 나왔을 거예요. LG가 생각하지 못한 투수들이 계속 올라왔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LG 생각은 유현진이나 정우주나 이렇게 팍팍팍팍 박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서?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LG도 했을 거예요. 지금 그런 기용들이 선수들이 이거는 감독님이나 이 코칭 스태프가 이거는 승부를 하려고 하는 거야. 말려고 하는 거야. 거기서 전의가 상실됐다고 저는 봐요. 5차전에서도 아쉬운 게 5회까지 그러니까 한 점 차로 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클링 타임 들어가고 저는 여기서 6회 초에는 유현진을 박는 게 맞지 않겠나. 아무래도 이제 유현진 선수 9위는 떨어져도 야구장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현진이 아니고 조동욱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 그 상황 자체가. 근데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감독이 그런 거를.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단장님이 하나의 프런트라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염경엽 감독 같은 경우는 프론트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프론트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존중해주고 하는 스타일인데 김경문 감독은 이게 좀 본인 위주로 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뭐 NC 때도 그렇고 뭐 투산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프론트하고 뭐 이렇게 협업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무게 중심이.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나 김태형 감독 그리고 우리가 흔히 명장 그리고 우승을 경험했거나 뭐 1000승을 했거나 600승 했거나 이런 감독들은 무게 중심이 아무래도 프론트보다는 이쪽에 많이 실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1000승을 한 감독. 아니 물론 이제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원했기 때문에 데려온 감독이기도 합니다. 양날의 검인 부분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 물론 공이 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가을 야구만 딱 빼놓고 보면 김경문 감독이 공은 많아요. 진짜 하나는 가능성이 있는 팀에서 물론 5강 후보라는 평가와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시리즈 팀을 이끌었고 그렇게 선수들을 끌고 갔었고 이 부분은 충분히 공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정말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야 돼라는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말이 오고 있고 굳이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뭔가 엄상백 선수 같은 거 예를 들어도 사실 뭐 김서현 마무리 요 얘기도 그러니까 먼저 김서현 선수 얘기부터 할게요. 김서현 5차전 마무리는 플레이오프 때 김서현이라고 4차전 끝나고 밝혀버렸어요. 누가 질문 안 했어요. 진짜?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나?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이 엄상백 선수 얘기도 결국 좋은 이야기만 하시죠란 멘트가 나와서 엄상백 선수가 엔트리 제외됐을 때도 뭐 좋은 얘기만 하시죠. 그러니까 이 포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는 그냥 지금 죽어버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상백 선수 질문은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여러 말 있잖아요. 좋은 말들. 그러니까 뭐 엄상백 선수는 지금 제가 뭐 구상에는 있는데 뭐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좋은 이야기만 하자는 거는 이거는 나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내가 이제 롯데 얘기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런 표현들이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천승을 했고 우리 KBO 리그에서 현재 가장 많은 지금 경기 경험을 현역 감독 중에 가지고 있는 분이 왜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시리즈를 저는 겪어보면서 진짜 Y가 너무 많이 왔어요. Y 왜? 이게 경기 전 인터뷰, 경기 중, 경기 끝난 뒤 이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볼 때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감독이 경기 상황에 대해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운영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설명을 안 해주니까 다들 추측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영경엽 감독 같은 경우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잖아요. 영경엽 감독은 일단 앉으면 질문 안 해도 자기 말 일단 한 문단 기사로 보면 한 2문단 하고 시작해요. 자, 뭐 이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저 좀 궁금한 게 혹시 이 한국 시리즈 이후에 김경문 감독 인터뷰나 근황에 대해서 들은 게 전에 못하죠. 전화 안 받으실걸요. 이럴 때 전화해야 기자지. 아니 근데 못해요. 이분을 조금이라도 옆에서 간접으로 경험한 기자라면 못하고 저는 이것도 좀 변수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 한국 시리즈가 이제 일정이 좀 바뀌었잖아요. 1, 2 쉬고 3, 4 쉬고 5, 6, 7인데 이번에는 3, 4, 5를 연달아 했단 말이에요. 3연전을 한 거예요. 근데 한화가 플레이오프에서 5경기를 치르고 왔어요. 물론 쓸만 했죠. 하지만 그래도 나올 투수들은 나왔어요. 근데 이게 3, 4, 5를 딱 가버리니까 이게 원래는 3, 4, 5 이게 딱 발표내고 나서는 야 2위 팀도 3빵이나 4위라고 올라가면 홈에서 3경기를 하는데 야 이거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라?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플레이오프를 들어가서 3, 4, 5 3연전을 딱 해보니까 이게 3차전까지 구위 좋고 4차전 했던 4차전부터 투수들이 이제 구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박상원 선수가 대표적인 예고. 그러니까 2번 하고 하루 쉬고 2번 하고 하루 쉬고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 4, 5 체제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플레이오프 팀, 통과팀이 좀 불리하다 이거. 그래요? 저는 그렇게 뭐 기자들끼리도 얘기했는데 그게 바뀌었잖아요. 3, 4, 5가 이제 그 플레이오프 거친 팀이 3, 4, 5차전이 이제 홈 경기가 되는 게 이걸 왜 바꿨냐면 업셋이 또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예전처럼 회귀시켰어요. 근데 제가 2018년에 업셋 우승을 그 SK가 해봤을 때 있었잖아요. 이게 홈 경기가 치러진다는 게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 경기 더 하냐 덜 하냐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3, 4, 5차전을 해보니까 이거 해볼만 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3, 4, 5를 그때 한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번 한국 시리즈를 본다면은 사실 이것도 또 갑자기 모든 것을 결정지은 4차전 때문이다. 만약에 4차전이 그런 식으로 결말이 나지 않았다면은 맞죠? 3, 4, 5라는 그게 엄청난 변수가 됐어요. 엄청난 변수가 됐을 수도 있다. 맞죠. 홈은 유리나 합니다. 근데 막상 하나같이 5차전까지 치르고 올라온 팀은 이 3, 4, 5 3연전 들어간다는 게 투수들한테 너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2018년에 3, 4, 5를 했을 때 그 업셋 우승을 해봤고 나왔죠. 반대로 2022년에 3, 4차전만 이제 고척에서 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문학에서 했을 때는 직행을 했으니까 SSG가 2경기만 고척에서 하면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척에서 약했잖아요. SSG가. 고척 가면 느낌이 이상해요. 뭐가 좀 안 맞아. 뭐가 좀 산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 경기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생각보다. 뭐 일단 한화 중심으로 특히 이제 김용호 감독과 김서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녹화 방송입니다만 아마 지금쯤 댓글창이 난리가 났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나 편파 방송이냐? 뭐. 편파 방송 아니 편파 방송이 아니라 그냥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편파 방송 소리 들었더라고요. 웬일로?
한화의 공적이었잖아요, 단장님이. 저요? 이런 유전규 나오면 한화용만 한다고 저 은근히 한화 깐다 하면 이런 식으로.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방꿀도 있습니다. 네. 하여간에 그 김서현 선수 4차전에 특히 아쉬웠던 거는 3차전 마치고 나서 울었잖아요. 울었던 게 이제 카메라에 잡히고 인터뷰 때도 말하는 걸 딱 들으니까 아 그냥 21살이구나 진짜. 진짜 그냥 21살이구나. 아직 정말 앞길이 창창한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운동선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앳된 모습이었는데 근데 저는 김경문 감독의 믿음의 야구 말은 예쁜데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김서현한테 도움이 된 걸까? 라는 의구심은 꽤 강하게 들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 사람이 감내할 수 있는 그 나이대에 맞는 고난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 큰 고난이 이번에 이 선수한테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뭐 김경문 감독이 의도로 저 선수를 뭐 하겠다 이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포장하는 과정에서 너무 포장이 지금 적나라하게 포장 비비를 쌌는데 그냥 좀 예쁘게 모양이 이렇게 좀 싸줘갖고 이제 이 상품에 진열을 한다고 치면 정말 날것으로 포장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셈이 됐고 물론 이제 그 뭐 한화에서 뭐 지금 계속 좀 비관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그 김세현 선수의 이 눈물 이런 걸 보면서 한화 선수단이 와 내년에도 잘 풀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좀 희망적인 요소를 발견한 게 진짜 그 박상원 선수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현이한테 기운을 주려고 가서 말도 걸고 그러니까 박상원 선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수들이 김서현 선수를 진짜 친동생처럼 같은 동료로서 그리고 이 동료를 살리기 위해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진짜 모든 거를 갖다 바쳐서 이렇게 탁 팀에 아우르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봤을 때 야 이 팀은 원팀으로 가고 있는 지금 아직 경험이 없고 가을 야구에 경험이 없고 부족하고 이런 게 있지만 이런 팀이 경험을 좀 쌓는다면 야 이건 진짜 긍정적인 분위기, 긍정적인 그림을 저는 좀 봤어요. 네. 이런 면이 조금 한화에는 희망 요소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희망 요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김세현 선수가 지금 성적만 봤을 때는 3경기 한국 시리즈에서 2.2이닝인데 평자가 10점이 넘고 물론 이닝수가 작고 실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 2경기에는 평자가 27점이에요. 물론 이게 이 5경기를 했는데 이 5경기 중에 1차전 그 한타자 3진 잡은 거 빼고는 다 악몽이에요. 진짜. 네. 이게 지금 이 선수한테 미치는 여파가 그렇죠. 당장 저는 올해가 끝나지 않고 내년 그리고 당장에 우리 국가대표팀 평가전도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한번 트라우마를 세게 경험한 선수들이 못 일어나요. 그 대다수가 막 10명이 있으면 진짜 한 3명 정도 빼고는 7명은 그냥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고 너무 어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진짜 하나 구단에서 잘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면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고 물론 하나도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겠지만 특별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동료들도 옆에서 더 잘 하고 그리고 또 국대 가서 좋은 선수들을 좀 만나잖아요. 거기서 많이 좀 풀고 했으면 좋겠어요. 스포츠 플러스